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의대 심장내과의 심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선생님은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김다래입니다. 네, 오늘은 대동맥판 역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판막, 심장에는 판막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판막이죠. 대동맥판막. 대동맥판막은 어디에 있는 판막을 이야기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대동맥판막은 정말 중요한 판막인데요. 좌심실과 대동맥을 연결해주는 판막입니다. 그래서 좌심실에서 나온 피가 대동맥으로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판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대동맥판막은 심장으로 치면 대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동맥판막 역류란 어떤 병인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에서 피가 대동맥으로 나가야 돼요. 나간 다음에 이제 한 바퀴 쭉 전신으로 돈 다음에 다시 심장이 채워져야 되는데 대동맥판막 역류는 이 심장의 대문과 같은 대동맥판막에 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잘 닫히지 않는 거예요. 자동문이라고 생각하는 이 판막이 열린 다음에 꽉 닫히지 않고 사이가 이제 갭이 생기니까 피는 압력 차이에 의해서 심장으로 다시 거꾸로 들어옵니다. 이런 병을 대동맥 판막 역류라고 합니다. 대동맥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혈액이 대동맥에서 심장 안으로 거꾸로 흐른다는 얘기죠. 근데 쉽게 환자들은 진단을 받고 오시거나 어디서 이야기 듣고 오시면 피가 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가 심장 바깥으로 새는 건가요? 역류라고 얘기 들으시면 샌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도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역류라고 얘기하는 거는 심장 밖으로 새는 게 아니라 원래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대동맥에서 이제 좌심실로 뒤로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역류라고 해서 심장 내에서 반대 방향으로 피가 오히려 심장 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대동맥 판막의 역류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원인 중에는 가장 많은 원인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판막도 이제 심장 박자마다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퇴행성 질환,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씩 역류의 양이 증가되는 퇴행성 질환이 가장 큰 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선천적인 결함입니다. 대동맥 판막은 워낙 세 가닥으로 돼 있어요. 잎사귀 엽이라고 얘기하는데 세 개의 엽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두 가지 엽으로 돼 있거나 간혹은 한 가지 엽으로 다 붙어서 태어나시는 선천적인 기형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흔한데요. 한 1%에서 2%까지 이야기하니까 한 반에 한 명 또는 두 반에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감염이 생긴다든지 여러 염증성 질환, 류마티스성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동맥 판막에 이런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질환이든 판막 자체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기능적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동맥 판막 역류가 있을 때 혹시 역류로 인한 증상을 느낄 수 있나요? 역류가 굉장히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는데 이제 보통 이런 질환이 진행하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교수님,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일반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이 대동맥 판막 역류와 관련이 전혀 없는 증상들입니다. 판막 질환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역류되는 혈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역류가 있는데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단계에서는 사실은 증상이 별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아까 김다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역류량이 많거나 아니면 역류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압력이 높은 피가 거꾸로 계속 박자마다 심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심장이 굉장히 커지고 비대해집니다. 그러다가 기능을 잃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역류의 증상은 호흡곤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슴의 통증,
또는 이제 부정맥, 맥박이 불규칙한 이런 상태로 진행이 돼서 부정맥 증상인 두근거림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괜히 모를 피로감. 사실 저도 요즘 너무 피곤한데요. 이게 꼭 아주 이런 대동맥 판막 역류의 아주 특징적인 이것이다 딱 얘기하는 증상은 아니지만 피로감, 어지러움 뭐 이런 것들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대동맥 판막 역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환자분들이 건강검진이나 초음파 검사를 해보고서 역류가 있다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역류를 진단하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네, 심장 초음파는 대동맥 판막 역류를 진단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검사일 것 같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비침습적으로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역류의 정도와 판막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선생님, 그래도 이 심장 초음파는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혹시 이제 검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심장 초음파 검사는 크게는 가슴을 그냥 문질러서 하는, 겉에서 하는 경흉부 초음파가 있고요. 판막 역류를 진단하는데 또 수술까지 진행을 혹시 하게 된다면 더 자세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식도, 그러니까 내시경 검사를 하듯이 식도를 통해서 심장을 바라본다고 해서 경식도 초음파 검사라는 걸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 검사는 이제 심장의 구조, 크기, 아까 얘기했듯이 역류의 양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역류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들이 큰 병원에는 많이 오는데 환자분들은 대부분은 역류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수술을 보통은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환자의 이제 증상이 있으면서 심장 초음파를 했을 때 판막의 역류 정도가 굉장히 이제 클 경우에, 그리고 굉장히 손상된 대동맥 판막에 평가를 해서 구조적으로 이제 손상이 심하였을 때 이럴 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을 교체하는 교체술을 가장 많이 하게 되고요. 이 수술에서는 손상된 대동맥 판막을 새로운 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대동맥 판막 역류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조기 발병하는 거의 중요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대동맥 판막이 왜 나빠지는지 아까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선천성인 질병, 그리고 퇴행성, 나이가 드시면 생기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분들 또 선천성 질환이 결국 나이가 들면서 악화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좀 알고는 있습니다. 혈압이 잘 관리가 안 돼서 압이 높으면 동맥의 압이 높기 때문에 판막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또 거꾸로 역류가 흘러갈 때 압력까지 높아버리면 역류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관리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시면서 많아지는 나이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혈압을 잘 관리한다든지 고지혈증이나 당뇨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 판막에 석회화가 생기는 걸 좀 늦추거나 방지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진료실에서 선천적인 대동맥 판막 역류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선천적 질환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닥이 아니고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쉽게 환자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셋이 일할 거를 둘이 일하시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빨리 소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대부분 젊은 남성분들이 꽤 많은데요. 30, 40대 남성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엽성 대동맥 판막 역류증 환자가요. 이런 환자들께는 담배를 안 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체중을 너무 증가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지혈증, 기름이 많이 있으면 판막에 결국은 석회화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기본적인 저희 위험도 관리를 애써 나가시면은 조금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기 발견은 중요하죠. 예, 여러 가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질병이 있으면 좀 더 조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심장 초음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 대동맥판막 역류증을 진단받았는데 심하지는 않아요. 그럼 조금 있어요. 경증 또는 중간 단계 이렇게 있을 때 심장 초음파 검사를 그러면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될까요? 경증 정도라면은 2, 3년 정도에 한 번 정도 받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병이 갑자기 급성으로 악화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동맥판막 역류증은 선천적이든 퇴행성이든 보통은 만성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막 역류증이 있을 때는 급성 질환이 있는지 만성 질환이 있는지 우리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심장내과 또는 순환기내과에 방문하시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되는 주기라든지 얼마나 자주 받으셔야 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대동맥판막 역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셨든 아니면 어떤 계기로 대동맥판막 역류를 진단받으셨을 때 조금은 정보가 돼서 또 일부는 마음의 안심을 가지실 수도 있고 또 일부께서는 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이제 또 앞으로 건강관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